제작진에게 사연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임을 직감한 권 PD가 바로 제보자를 찾아갔는데요. 익명으로 인터뷰를 요청한 모녀. 너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정말 너가 없다면 단말기까지. 딸 수진 씨는 외관상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지만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사실 좀 늦게 퇴근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조금 이렇게 관심을 덜 가졌었는데 나중에 아는 건데. 사건의 발단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남역 인근을 걷던 중 휴대전화 액정 보호 필름을 교체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된 수진 씨. 한 달에 요금 싸게 해주겠다. 화질도 되게 좋고 뭐 인기 엄청 많다. 그래서 그냥 했죠. 액정 보호 필름을 바꾸려다가 얼떨결에 개통한 휴대전화. 얼마 지나지 않아 액정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는데요. 대리점에 문의하니 재방문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갔더니 이거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폐기 처분하겠다. 그래서 사인하라 그러고 그날 2개를 개통했더라고요. 결국은 예약부로 그 사람이 핸드폰 3개를 개통한 거예요. 그냥 펜에 형광펜에 동그라미 침대만 사인하라고 해가지고. 수진 씨의 지적 능력은 7살 아이 수준. 수진 씨는 보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무려 석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겁니다. 게다가 판매 직원의 권유로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PC까지 추가 구입했습니다. 이후 다른 대리점에서 또 한 번의 호객 행위에 넘어간 수진 씨. 2번째 대리점에서 만난 직원은 수진 씨의 가입 이력을 조회했다는데요. 이미 석 대를 개통한 이력을 보고도 새 제품을 권유했습니다. 사기당했다.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해결해주고 있대요. 근데 해결해주려면 핸드폰을 또 바꿔야 된대요. 수진 씨는 직원의 말에 의심 없이 또 한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리점에서는 수진 씨 명의로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까지 가입시켰다는데요. 이거 왜 주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있어야지 할인이 더 싸게 들어온다. 필요 없어도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수진 씨는 계약서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서명한 걸까요? 비장애인에게도 복잡한 요금 제도. 완벽한 이해 없이 수진 씨가 홀로 개통한 기기는 모두 7대. 정상적이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거래입니다. 그 총 금액은 무려 600여만 원. 어머니께 말을 안 했어요? 혼날까봐 안 했어요. 혼날까봐? 저희가 가입은 돼 있는데 서류상으로 받지 않은 게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수진 씨가 서명한 뒤 대리점만 보관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곳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대리점 직원들은 거래 당시에 이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보안 조치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좀 지적 장애 상급이 있어서 아마 더 이렇게 심하게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
보호자가 직접 대리점을 찾아가 항의를 했는데요. 왜 어떤 거 때문에 그러세요? 예, 여기서 세대가 저희 애 이름도 세대하고 시계하고 패드하고 다 가입이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온 거고요. 어떤 문제인가요? 아니 핸드폰을 어떻게 한 사람한테 3개씩이나 가입을 시킬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뭐 어쨌든 계약 자체는 담당자분 혼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찌됐든 이게 과정이 어찌됐든 이런 설명서이나 이런 거는 고객님께서 다 하신 부분은 맞으시잖아요. 고객님이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개통이 안 돼요. 어느 누가 뭐 이걸 다 이 고객이 인지하시고 했다 이런 서명 받는 데가 어디 우리 아이가 장애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객님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만든 본사에서 계약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당당한 대리점의 태도. 그렇다면 본사에서는 대리점의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을 알고 있을까요? 수진 씨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차후간에 그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거 좀 남겨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담당하고 있으면 뭐라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 단계에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거는 일단 접수를 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로서. 본사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취재 결과 이런 문제는 수진 씨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기준으로 1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복잡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발생이 돼서 대부분 피해 장애인분들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사 입장에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채널도 중요하고. 수진 씨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환불이나 대폭 취소를 원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특이사항의 경우에는 통신법을 따로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를 별도로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원이라는 거는 그런 공간만으로 감정적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을 안내하는 정부 기관들. 결국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는데요. 거래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심신미약 정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계약 체결을 했다면 사기 또는 준사기가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고요. 씨가 그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게 혹시 나중에 가족들이나 문제를 삼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그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쁘다. 이 사례의 모든 비정상적인 정황을 감안하면 민형사상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와 소송을 검토하던 도중에 해당 통신사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하여튼 죄송스럽고 좀 빨리 확인을 하고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이거를 후속 관리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직원이 수진 씨 어머니와의 만남을 요청해 온 겁니다. 일반적인 대리점들이 보통 본인들이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 그래서 처리가 잘 안 됐던 것 같고 제가 빨리 알았을게요.
진짜 발 벗고 나가서 너무너무 그동안에 다행히 수진 씨가 서명했던 계약을 취소하고 저희가 빨리 모든 비용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걸로 제가 뭐 이거 줬다는 사인 안 받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보시는 위원님 손보지 않고. 기업이 뒤늦게 입장을 바꾸며 이번 건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절차 등 적지 않은 번거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이런 피해를 미리 방지할 만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랜 시간 조사 끝에 발견한 성년 후견제도. 성인일지라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년 후견인을 통해서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정해놓은 겁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 취소, 사기 등의 중요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영업 방식 탓에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번 일을 계기로 수진 씨 어머니도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잘 해결이 돼서 너무 좋고요. KBS께 감사드립니다. 후견인 제도도 알아보고 신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하고 좀 행복하게 잘 지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